30년 다닌 은행이 사라지고 내 통장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은행에서 일하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어르신들의 금융 지킴이로 활동 중인 금융 전문가 김정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평생 써온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 30년 다닌 지점이 사라지고 1시간 넘게 다른 지점으로 가야 하는 황당한 일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당당히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가 그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히 알아두는 것을 넘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주는 혜택은 절대 없다는 것, 그리고 지금 놓치면 큰 손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은행 지점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가 익숙했던 금융 서비스들이 자꾸만 변하는 걸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은행의 운영 비용 때문입니다. 은행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운영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는 모바일 고객 한 명을 관리하는 비용은 월 몇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비용 차이가 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당연히 비용,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지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은행원이 고객의 얼굴을 다 알고 어떤 상황인지 바로 파악해서 친절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 간의 신뢰와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하는데 복잡한 기계, 음성만 한참 나오다가 겨우 사람과 연결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죠. 어렵게 연결이 된다 해도 앱을 이용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매뉴얼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답답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행들이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하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왜 꼭 앱을 써야 하나요? 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만들고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일일지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들도 금융 앱은 어렵다고 토로하시곤 하죠. 최영호 어르신처럼 30년 넘게 다니던 은행 지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모든 대면 서비스가 중단될 때 어르신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장이 막히면 연금도 못 받고 병원비도 못 내고 당장 생활비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 하나의 통장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 어떤 변화든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은행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검증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도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 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은행 대리 업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 지점이 없어지거나 멀어져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서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이 사라졌다면 동네 우체국에 가서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상품을 찾는 것과 유사하게 가까운 공공기관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김민정 어르신은 이 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다니던 우리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우체국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김민정 어르신은 정말 꿈 같아요. 예전처럼 가까운 곳에서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니요라며 크게 기뻐하셨죠. 입금, 출금은 물론이고 계좌 조회나 간단한 이체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은행 업무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대출 업무나 투자 상품 가입 같은 건 여전히 주거래 은행의 본점이나 큰 지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죠. 이진우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동네 농협에 가서 신한은행 업무를 보려고 했는데 아직 신한은행과는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답니다. 미리 확인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이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국적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또 다른 반가운 변화는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줬는데 올해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해 주게 됩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이고 안심할 만한 소식이죠. 제가 상담하는 어르신들 중에 1억 원 넘게 여유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 돈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해서 한 은행에 2억 원을 넣어둬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1억 원을 넘는 돈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박미경 어르신도 이런 현명한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총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데 신한은행에 8천만 원, 국민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 두셨죠. 그러면 만약 한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각각의 은행에 있는 1억 원까지의 예금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 2개를 관리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중한 자산의 안전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우성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은 안전하니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작은 수고로움이 큰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러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도 정작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건 복잡한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속 시원하게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 은행에서 고령층 전용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도 글자를 크게 하고 메뉴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쓰기 편하게 하는 거죠. 김영희 어르신도 이런 고령층 전용 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글자가 크고 버튼이 커서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은 다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놔서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통장 정리도 해주고 휴면 계좌 해지도 도와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박선영 어르신이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아보셨는데 집 근처까지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들도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주 있는 서비스도 아니죠.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을 잘 활용하되 기본적인 자기 방어는 스스로 갖춰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새로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는 겁니다. 정말 은행에서 온 건지 아니면 교묘한 사기꾼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금융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몇 달에 한 번씩은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이상한 거래는 없는지, 휴면 계좌로 전환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보는 거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금전적 피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꾸준히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정말 효과적인 실용적인 방법들을 6가지로 압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래 은행 지점의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체 지점을 파악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 지점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문을 닫고 나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부탁해서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폐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두세요. 앞서 설명드린 은행 대리 업무 제도를 활용하여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은행 업무, 즉 입출금이나 조회 등을 해주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죠. 제가 상담했던 송영철 어르신 사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미리 정보를 알아두신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지점 폐쇄를 넘어가신 경우입니다. 평소 다니던 하나은행 지점이 2달 후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동네 우체국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다행히 그 우체국에서 하나은행 업무를 해준다고 해서 미리 한번 방문해 보셨답니다. 우체국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용법도 알려주셔서 지점이 문 닫기 전에 이미 새로운 곳에 익숙해지셨다고 해요. 송영철 어르신은 미리 준비해 놔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작은 사전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1억 원 이상의 예금은 반드시 여러 은행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금 분산 보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여러 은행에 나누어서 보관하세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자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둔다면 만에 하나 그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금융 사기 등의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으시다면 신한은행에 8천만 원, 국민은행에 7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은행에서 1억 원까지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만약에 사퇴해도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장 두세 개를 관리하는 것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중한 노후 자금의 안전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박미경 어르신도 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은 안전하니까요 라고 하시더군요.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아 은행별 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모든 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을 점검하세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통장 점검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통장 정리기를 이용하시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잔액이 맞는지, 이상한 거래는 없는지, 그리고 혹시 모르게 휴면 계좌로 전환될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은행들은 고객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돈을 찾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만약 그 지점마저 없어졌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몇천 원이라도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해당 통장에 입금이나 출금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소액이라도 거래가 발생하면 휴면 계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혹은 매월 소액이라도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면 해당 통장은 계속 활성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정보 공유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나 꺼려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금융 상황을 자녀분들이나 믿을 만한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어떤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계좌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모든 자산을 낱낱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좌 목록, 은행 연락처, 그리고 긴급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공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시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때 가족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비 결제나 생활비 마련 등 긴급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은정 어르신이 바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두신 경우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미리 아들에게 통장 정보와 비상 연락처를 알려두셔서 아들이 병원비 결제나 생활비 관리를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몸 아플 때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아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라고 하시며 안도하셨습니다. 다섯째, 날마다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비하세요. 다섯 번째는 사기 예방입니다. 요즘 금융사기가 정말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노립니다.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정해두고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분증,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문자를 삭제하세요. 둘째, 급하다고 하면서 즉시 행동을 재촉하는 것은 10중 8구 사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중요한 금융 결정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특히 고수익 보장, 정부 지원금,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의 달콤한 유혹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나 배우자 혹은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정보를 인지하고 필요할 때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활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행 대리 업무 제도나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고령층 전용 스마트폰 앱,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 교육이나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끔 들러서 새로운 제도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점차 확대되고 발전할 것이므로 미리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미리 알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오히려 지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지점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고 계신 모든 통장을 정리해 보시고 혹시 1억 원이 넘는 예금이 한 곳에 몰려 있다면 분산하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보를 아는 사람이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고 현명하게 준비한 사람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소중한 돈을 지키는 일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